네, 정부가 10월 1일 국군의 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0월 1일 국군의 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유통, 여행업계, 임시 공휴일 특수에 대한 기대감 커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이게 화요일이에요. 네. 직장인은 앞뒤로 연차를 쓸 수가 있어서 최장 9일간의 황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여행, 유통업계가 거는 기대감이 큰데요. 지난해에도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을 했어요. 이후에 효과를 봤더니 여행의 예약 건수가 무려 40에서 50%나 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네. 이 대형 백화점들은 평일보다도 휴일 매출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정부가 가장 걱정하는 건 내수부진 장기화거든요. 한국은행, 국책연구원인 KDI가 내수부진 장기화를 이유로 성장률 전망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의 내수 부양을 위한 고육지책 카드로 풀이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군의 날도 있지만요. 제헌절에 대한 공휴일 지정에도 필요성이 좀 제기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이어지고 있는데 내수진작, 국민의 휴식, 내수진작을 위해서 공휴일 지정 좋지만 중소기업 그리고 소상공인은 조금 우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지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국군의 날을 아예 공휴일로 재지정하자라는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 정치권도 지금 공휴일 제도의 전면 개편 논의가 지금 활발합니다. 사실 국군의 날은 1956년 국가기념일로 지정은 됐는데 1990년 공휴일에서 제외됐습니다. 다시 재지정하기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네. 여야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걸 좀 보면 제헌절 7월 17일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발의가 돼 있고요. 또 미국처럼 이게 특정한 날짜가 아니라 특정 요일 공휴일로 지정하는 이른바 요일제 공휴일 도입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변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진작과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당연히 그림자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일손이 부족한 자영업자 중소기업은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임금이 올라갑니다. 휴일은 통상임금의 1.5배. 인건비가 더 늘어나게 되고요. 특히 중소기업들은 대기업의 납품 일자를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납기일 준수의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2분기에 일본의 수출액을 뛰어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총 수출액을 앞서게 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수출이 일본을 추월했는데요. 네. 이게 역사상 처음입니다. 2분기 기준 한국이 일본의 무역을 수출을 한 6억 달러가량 더 많이 팔았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이 많이 잘 되고 있죠. 근데 일본은 전통적으로 잘 팔았던 주력 수출 품목,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중간재가 좀 부진합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전체로도 예.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수출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월 평균 두 자릿수 10%씩 성큼성큼 올라가서 연말께에는 6,960억 달러, 7천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면에 일본은 2011년 8,200억 달러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일본의 총 수출액은 6,915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여서 이런 추세로라면 우리나라가 올해 전체로 일본 50억 달러가량 수출을 웃돌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한국의 무역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6년 이후 68년 만에 처음이고 더욱더 고무적인 건 질적으로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15개월 연속 흑자인데 네. 일본은 엔화 약세에 따라서 달러 기준 환산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무역수지 적자 기조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명실상부하게 한국의 수출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일본을 추월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기분 좋은 소식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상반기 한국 수출 증가율도요. 세계 무역기구 주요국 중에 1위를 기록했다라는 점도 눈에 좀 띄는 것 같습니다. 세계 수출 5대 강국에 우뚝 설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맞습니다. 수출액 기준 아직까지 상반기 기준 1위는 중국입니다. 중국 그리고 네. 미국 2위였고요.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한국의 순인데 자 이런 추세로라면 일본뿐만 아니라 이탈리아를 제치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 세계 수출 5대 강국으로 우뚝 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상반기 동안 주요 10대 수출 대국의 현황을 따져봤더니 네. 우리나라만 거의 두 자릿수. 9.1% 증가율을 보였고 2위가 중국인데 5%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위보다도 2배 가까이 수출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네. 이런 흐름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에 비해서 11.4%, 두 자릿수 넘게 증가하면서 역대 8월 가운데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유럽 주요국들은 수출이 감소하면서 점차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한국의 올해 수출 목표 7천억 달러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관심이 쏠리고 있거든요.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좀 조심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 7천억 달러 사상 첫 돌파의 변수 가장 큰 건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무역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게 미국과 중국입니다. 따라서 이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수출국 다변화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수출 품목의 다변화도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에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데 이 새로운 신성장 산업, 예를 든다면 친환경 에너지라든가 헬스케어, 디지털 서비스와 같은 분야에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유무역 협정, 경제 영토가 가장 넓습니다. 네. 이걸 활용해서 관세 혜택을 극대화하면서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을 좀 강화해야 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네, 수출의 성과가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 좋은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